나중에 T로 작년 거, 재작년 거를 집중으로 하는 시기가 8월 이거 끝날 쯤이면 8월 중순 이후에 9월 달쯤 가서 이거 말고 현재 이제 작년 거, 재작년 거 20개 갖고가 20개 있잖아. 그 영재고에서 2차 뽑아가지고 그거를 집중해서 푸는 시기에는 또 그걸 할 시기고, 요거는 어떤 걸 바탕으로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입시를 할 때 이 대수, 정수, 기하, 조화 해석학 빼고 면접할 때 적성 면접이나 심층 면접처럼 대학교도 지금은 안 하는데 면접을 해. 옛날엔 했어. 심층 면접이나 인적성 면접, 뭐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기타 등등 성대나 그럴 때 교과로만 질문하는 게 있고, 교과로 하고 이것처럼 창의융합 어떤 질문을 던지고 추론을 통해서 뭔가를 해봐라라는 걸 문제를 발췌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뭔가 만들어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교과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간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냥 어느 순간에 버려도 되는 거, 이거는 뭐 버려도 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수록을 하다 보니 작년에 만든 거에다가 이게 수록하니까 좀 확 어려운 것도 있고 이 정도는 쉬운 것도 있으니 그 가려가면서 할 거고, 이제 이 책이 끝난 다음 교재가 뭐냐면 작년도 재작년도 20개 과학고 그 다음에 영재고 2차에서 모아서 교재가 또 나갈 거야. 이해되지? 이거 전에 줬던 거는 2년 전 거, 그러니까 3년 전부터 그 전 거 과학고와 유사. 뭐만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받았던 거는 작년, 재작년 말고 2024년도 있지? 이전, 과학고, 그 다음 유사 문제를 쭉 그걸 좀 만든 거고, 이거는 좀 책이, 그래서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니, 좀 들어보고, 좀 하나씩 해보도록 하자. 설명이 어느 정도. 자, 1번을 봐. 1번은 읽어보면 어디서 마냐, 생각보다 많이 나와. 1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원래 이런 거 읽어보면, 이 확률의 방법인데, 확률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확률을 크게 뭐 이런 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다른 거 없고, 확률 그러면 통계적 확률, 뭐 공부한 사람이 있을 건데 몰라도 돼.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요 위에 거 아래 거는 뭐 내지는 어려울 거야. 자, 수학적 확률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럼 6분의 1이지. 왜? 라고 할 때 왜 6분의 1이야? 그걸 질문한 거 뭐냐? 수학적 확률. 보편적 성질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확률을 수학적 확률. 우리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지. 그럼 그렇게 말할 때 그 6분의 1이라고 말한 건 수학적 확률이야. 그러나 우리가 10번 던졌을 때 무조건 6분의 1만큼 나올까? 아니겠지. 그래서 독립시행 균등한 조건인데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어떤 뭐 현장에서 만드는 수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현재 시험에 낼 만한 건 요건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기하학적 확률이 뭐냐? 요 질문이야. 요거 읽다 보면 이거야. 딱 보면 영희와 철이가 몇 시에 만나자고? 오후 그러니까 1시에 만나자. 신촌 앞에서. 신촌 가봤지? 여기 가본 사람 서울 안 가, 공부한 애들 안 가야 되는데 너희는 갔을 것 같아. 몇 명은.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1시에서 2시 사이 만나기로 했는데 정하지 않았어. 정확히. 그래서 약속만 해. 뭐라고 돼 있어? 지하철 쭉 해가지고 뭐라고 됐냐? 서로 10분만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딱 도착했을 때 기다린 시간은 10분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영희가 됐든 철이가 됐든 둘이 기다리는 시간은 10분에서만 기다리고 10분 딱 지나서 만나면 만나는 거고 못 만나면 헤어지고, 그랬을 때 둘이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건 문장은 뭔가 통계적 확률을 갖지만 이런 것들은 자세히 좀 이걸 안 줘. 뭐 X축, Y축 이런 건 안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가장 대표적으로 영희를 지표좌표상에서 영희축, X축, Y축, 60, 0부터 1시부터 2시. 그러면 여기도 0부터 60. 그러면 이 안에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사각형 앞에 2시,
그러면 수직선으로 따지면 1차원인데 시간 t축위에 이 1시부터 2시가 있는데 여기가 x, 여기가 y. 그럼 영희가 누구냐? 누구하고 누구야? 진우하고 서희네. 진우하고 서희. 그러면 x-y가 몇 분의 몇이야? 10분이니까 10이 되겠지? 이해되냐?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으로부터 좌우 대칭이 되는 시계를 안으로 만나냐? 그러면 뭔 말이야?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x-y는 10보다 작거나 됐냐? 이렇게 풀지 않을까라고 해서 답이 1번 답인 그렇게 도달한다. 자, 한 장 넘기면 그 답지 책 봐봐요. 그 책에 보면 둘이 나왔을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y는 10. 그래서 옆에 내가 그 책도 줬으니 답지를 줬으니까 충분히 예측이 될 거야. 그래서 답 보면 그 두 개.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여기에 y꼴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3등분 할 때 10분이니까 6분의 1이겠지.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6분의 1. 그래서 직선 y꼴 기울기가 1. 직선에서 요 안에 들어있으면 y는 x 플러스 10. 여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냐? 여기는 x 플러스 10 됐고, 여기는 얼마냐? y는 무엇보다 크느냐? x 마이너스 10. 그래서 빗금친 부분의 영역. 이건 산수 되겠네. 몇 분의 몇인지 찾으면 되겠다. 자, 충분히 유추가 돼서 이 안에 들어있으면 어디서 본 적 있나? 많이 봤어. 이건 당연히 풀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프린트물 준 게 있어요. 유사 문제. 그걸 좀 바꾼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유사 문제는 오늘 좀 보조 프린트물 한번 봐봐요. 같이. 이제 나중에 답은 안 봐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답지에 있는 내용이니 설명이 좀 달라지든 하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답을 줬으니까 한번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가. 답지에 수록돼 있어. 근데 유사 문제를 봐봐. 이제 이 유사는 세개 프린트물에 수록돼 있지 않다. 그래서 유사 문제는 뭔가 이 명칭을 똑같았는데 뭐만 바꿨어? 원본의 문제만 바꿨죠? 뭐만 이해되지? 그래서 만나는 유사 문제를 보면 두 사람은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도서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단 민재와 누가? 윤희가 만나는 시간을 다르게 했지. 한 명은 20분, 한 명은 10분까지만. 뭐만 이해되니?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 요건 쉬워. 자, 그럼 연필 들고 이 유사 문제를 1번만 풀어보도록 하자 말이야. 자,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시작을 해볼까요? 답이 나왔을 거니까. 자, 유사 문제 봐. 그래서 1번은 유사 문제를 풀어라. 좀 달라졌지? 나온 사람 있으면 답을 그냥 말해도 돼. 나눗셈 하지 말고 몇 분의 몇 이렇게만 해줘. 1번만 풀어. 2번까지는 풀란 말 안 할 테니까. 2번은 숙제로 넘겨줄 거니까. 타이머는 이 안에 풀어야 돼.
뭐, 약분 안 해도 돼. 3600분의 딩동댕 한 명 나왔어. 빨리빨리. 3600, 이건 전체 시간이니까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분의 1550. 한 명 나왔고. 그 다음 또 혹시 나온 사람 없나요? 둘이, 셋. 좋아. 자, 여기 봐봐. 시간은 이 3분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었어야 될 문제고,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앞에 수업을 집중해서 그걸 끌고 와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 봐봐. 주영이 카메라 잘 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가서. 이쪽에서. 자, 민재하고 2시부터 3시니까 민재를 X, Y. 그러면 민재가 먼저 도착하면 간격이니까 20, 이해되지? 그리고 20을 기다려야 되니까 20 안에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누가 도착해? 하윤이가. 이해되니? 그럼 하윤이가 먼저 도착하면 기다려야 된다. Y-X는 뭐가 되냐? 미안. 맞지? 뭐가 잘못 말했네? Y-X. 미안. Y-X고. 하윤이가 먼저 도착하면 X-Y가 뭐가 돼야 돼? 10. 이게 식 세웠냐? 이건 누가 먼저 도착했어? 민재. 그럼 Y-X. 근데 반대로 기다리는 건 민재가 기다릴 수도 있지만 하윤이가 먼저 와서 기다릴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 세우면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그러면서 식 세우면 돼. 뭐가 어려워? Y는 X 플러스 20. X 플러스 20이니까 여기가 여기 3등분 요 정도가 20이네. 여기가 20이네. 밑으로. 그 다음에 10. 여기는 10이네. 그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의 영역이 전체 영역에서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충분히 이해되지? 그래서 나중에 여기 봐봐. 기하학적 확률이 어떤 의미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또 이런 문제가 있어. 나중에 한번 언젠가 하는데 대학교에서 심층면접에 이런 게 있어. 잘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만약에 주사위가 짝수와 홀수에 따라서 진행하는 값을 다르게 놔. 그리고 몇 번만인가, 그리고 주인공은 금전을 100원을 가지고 있어. 한 판에 10원짜리 게임을 걸어.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랑 컴퓨터하고 게임을 해. 그거와 비슷해. 내가 이기면 10원을 얻고 내가 지면 20원을 잃어. 100원을 갖고 시작을 해. 100원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게임을 할 때 내가 한 판 이기면, 근데 이기는 것과 지는 거는 동등해. 이기는 것도 2분의 1, 지는 것도 2분의 1, 균등해. 그랬을 때 내가 100원을 갖고 시작해서 한 판 돼. 그랬을 때 내가 10판 만에 게임이 중단이 됐다. 돈을 다 잃어버렸을 확률은 얼마냐? 라고 물어버린단 말이야. 질문이 이해가 돼야 돼. 이런 질문을 잘 받아. 그러면 나중에 잘 보면 시행 횟수도 변수니까 이게 X축이 시행 횟수고 Y축은 어떻게 될까? X축은 한 번 시행, 10번 시행해서 끝나야 되겠지, 10번에. 그리고 Y축은 1, 2, 3, 4 할 때 100원이 10원, 10원이니까 10이라 하면 한 번 이기면 1, 두 번 지면 2, 이렇게 가 있겠지. 한 번 게임할 때, 그러면 내가 80원이나 110원이 됐겠네. 그럼 한 번 이기면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이때 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변수가
시행 횟수도 변수, 금액, 돈에 대한 변수도 2개. 그래서 우리가 이 기하를 할 때, 이런 문제 나올 때 내가 독립 변수를 x, y, 여긴 2명이 줬으니까 그냥 하네. 그래서 이런 문제처럼 직교좌표로 문제를 딱 보면 x축, y축으로. 근데 처음에 식 세울 때는 그냥 수직선이거든. 수직선에다 식을 세웠지만 문제 풀 때는 직교좌표. 변수 2개로 넘어가는 거. 이게 기하를 나중에 시험에 기하가 나왔을 때 질문을 읽을 때 분석할 때 수직선에다 식을 세웠지만 해석은 직교좌표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병수를 하나짜리를 2개로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 문제는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2번은 숙제 이제 해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2번은 해야지. 내가 지금 가르쳐주면 안 되지. 애들 풀어야 되는 거. 1번은 3600분의 1550. 넘어가 될까요? 자, 이제 그럼 2번으로 갈게요. 나중에 다 푸는 사람에 한해서 답을 줄 거야. 정석 답은, 자, 이거. 나보다 누구가 더 잘 풀 거라고 생각을 해. 이건 유전인데, 뭐, 유전은, 자, 생물에서 나오지. 뭐, 생물 잘한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보고. 자, 이 2번의 답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집중은 2번에다 한데, 자, 여기 봐봐. 생물을, 요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쭉 했을 때, 생물, 이게, 하여튼 면접, 작성 면접에서 나온 문제들인데, 생물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봐. 일단, 식을 이런 거 봤을 때, 부모,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뭐랬지? 아버지, 어머니가 딸과 아들한테 유전적 몰이를 줘. 써보자. 아버지, 어머니. 근데 읽어보면, 읽어야 될 시간인데, 뭐 생물을 충분히 했으니까 읽는 시간도 있지만, 딸, 아들을 유전을 주는데, 생물을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어머니의 유전은 다 X만 받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 대신 X 다시도 있겠지만 일단 기준적으로 X 아니면 X 다시죠. 맞나? 그럼 아빠는 딸과 자식한테 뭘 주나? 아들한테는 Y 주제. 그러나 딸한테는 Y 주나? X 주제. 이게 여러분들이 생물을 공부한 사람의 기본 가닥이야. 이게 페이지. 그러면 딸은 그러니까 아들은 X인데 딸은 XX 표현인데 XX, X다. 그러니까 딸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돼? 이제 엄마도 딸인가 여자잖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안 나와? X 다시 X 다시 가능하지? 표를 봐. 그 다음에 X 다시 X. 그 다음에 X X. 이건 뭐요? 생명. 그러니까 여자. 엄마라고 보지 말고 여자로서 나오는 조건은 생명. X 다시 X는 이 문제상 보인자. XY, XX는 깔끔한 사람.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표를 딱 한눈에 보면 나중에 생명, 요런 부분 생명 수업에도 지대하게 그냥 심플하게 나보다 더 잘할 거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봐. 관점을 봤어? 자, 이제 이 제시문을 읽고 분석한 표야. 이런 표가 한눈으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붙어보자. 문제 1번 봐봐. 어느 격리된 사이에서 여자가 1% 생명이래. 그 다음에 18%가 부인자라고 했대. 그런데 이미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경우, 아들이 낳았네? 자, 아들이 낳았는데 그 그러면 여기서 봐봐. 아들이 나오면 유전적으로 Y는 변이에서 생명과 색약에 대해 영향을 받냐라고 질문을 해봐. 안 받지? 그럼 뭐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아? 엄마의 영향만 받네? 그럼 아들은 여기다 써, 이제. 아들은 여기에서만 영향을 받겠네? 여기에서만? Y. 유전적으로 읽어봤을 때
생명 자체가 Y-는 없잖아. 말이 안 나오잖아. 여기 써있으니까 생물 처음 해? 까먹어 봤어. 그래서 이 단, 요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게 모집단이라고 해. 이 모집단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전수조사할 때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그래. 전체. 그러니까 적당히 크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뭐 나타나니까 어떤 돌연변이도 없고 한 말은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 성질로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니까 뭐 나중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자, 지금부터 봅시다. 자, 먼저 생명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얼마까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봐봐. 아들이 생명의 확률을 하면 여기에서, 그런데 엄마 여자 입장에서 봐봐. 여기 봐봐. 여자가 1%의 생명이니까 여긴 0.01이야. 0.01. 이 집단의 생명인 여자가 생명의 확률은 얼마? 1%. 그러니까 0.01. 그 다음에 색약은 0.18이니까 이건 0.18이야. 그럼 여기는 0.9 아니다. 88인가 89인가? 0.81. 0.81. 밑에다 씁시다. 그런데 여기는 이 유전자든 무조건 생명을 받겠네. 그러니까 곱하기 1이야. 확률이. 무조건 여기서는 생명이 나와. 근데 여기는 어떠냐? 여기서 받으면 생명이고 여기서 받으면 생명이 아니지. 그러니까 경우에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겠네. 여기는 어떠냐? 나올 수가 없지. 다 깔끔하잖아. 그래서 끝나버렸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 0.01. 여기는 얼마? 0.09. 여기는 0. 그러니까 퍼센트는 얼마? 0.1이니까 퍼센트는 10%. 그래서 이 집단에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집단 중에 생명의 확률은 10%다. 10명 중 1명 정도는 생명이 나올 확률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표 이해돼? 이게 나중에 생물 시간에 이렇게 적용해봐. 이게 수학적 확률로 접근하는 방법. 할 수 있겠나? 자.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이 조건을 분석한 표, 그리고 여기 조건에서는 받아들일 표.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2번은 어떤지 한번 우리는 또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2번은 한번 시간을 주고 한번 도전을 하는데 2번은 조금 난이도 확 올라갈 거야. 2번을 이번에 데이터를 줬고, 2번. 얼마만큼 1번을 가지고, 1번 안 지울게. 자, 2번을 얼마만큼 1번 도전해보자. 천천히 한번 2번은 시간을 두고, 뭐 짝꿍끼리 앉았으면 토론도 이런 건 시켜도 될 것 같아. 어려울 수 있을 가장 난이도. 네. 뭐라고? 그러니까 남자의 5%와 여자의 1%가 생명이라는데 확률적, 항상 확률은 이건 유지돼.
그러니까 이건 유지되는,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니라 이건 그냥 모든 결혼한 부부의 생명 여부가 이걸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전제 조건. 이걸 따른다. 이 조건을 따른다. 그럼 결혼해서 A는 생명일 확률이 5%, 여자는 생명일 확률이 1%를 따른다. 전제 조건. A와 조건을 따른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힌트는 아버지는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 따를 때 미친나? 따를 때 아들한테만, 맞다. 예,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뭐? 자, 잘 줘. 어? 답을 알려주면 답? 나온 사람? 얼마? 7.5%? 7.5? 7.5? 얼마? 14%. 딩동댕. 이 그림대로 선생님보다 나왔으니까 나와서 설명해도 될 것 같아. 그지? 자, 나와서. 저 그림을 지우면 안 돼. 이 그림대로 할 거니까. 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네. 자, 그 다음. 표가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어. 이거랑 이거가 살짝 달라?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의 확률을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쓰기를 보면은 아버지가 x 프라임 y로 해서 이제 얘가 0.05고 그냥 x, y 정상은 0.9인데 이제 어머니를 보면은 0.07. x 프라임 두 개에서 생명이 0.01%로 x 프라임에서 보인자가 모르잖아. 보인자를 x라고 두고 x는 정상이니까 이제 지금 고려 안 했을 텐데 그러면 딸의 생명의 확률을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딸의 확률을 그으면 지금 아버지의 확률이 아버지한테서 x 프라임 유전자를 받을 확률이 염색체 0. 이게 아버지랑 어머니를 더하는 게 아니라 따로니까 곱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생명의 확률이 0.01 그리고 부인자 확률 x가 둘 중에 하나니까 0.5x를 더해주면 이게 0.00007이 나와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x가 0.26이 나와요. 0.26.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X는 보인자. 자, 엄마가 했을 때, 보인자가 뭔 말이야? 여자가 보인자일 확률은 뭐다? 26%. 맞지? 그래서 여자가 보인자일 확률은 26%. 그 다음. 그래서 보인자 무셔. 지랄이야. 저리 가. 빨리 가. 아주 설명을 해보면은 그래서 빨리빨리 해. 아들이 생명의 확률은 엄마 아빠가 나쁘다니까 0.02 더하기 0.13을 해서 0.14가 나오니까 2의 14%. 똑같은 말인데, 자, 화면상 아까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아들이 생명일 확률이 딸하고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딸이 확률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했지만, 요거 봐봐. 0.01은 둘 다 1이니까 1. 그래서 그대로 보고, 이건 2분의 1. 보인자는 2분의 1. 보인자가 될 확률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거는 생명이 나타낼 수 있는, 그랬을 때 나타낸 거.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딸이라기보다도 여자가 보인자가 될 확률은 26%라고 쓰는 게 맞단 말이야. 딸이라고 써도 되긴, 딸은 안 돼. 그냥 이 보인자인 여자의 확률, 이 전체적으로. 화면이 어디 가버렸어? 안 떠? 쬐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써놓읍시다. 그래서
여자가 보인자로 되는 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거의 2분의 1, 맞냐? 어떤 거냐? 그 다음 뭐가 나오지? 그러니까 아들이 생명인 거는 엄마에게만 어디 갔어? 아들이 생명인 거 여기서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요거는 얼마가 돼? 요 놈은 0.01은 이거 아니야? 요거 1 됐고, 이건 어떻게 돼? 0.26에다가 여자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여자제, 여자로서 엄마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0. 얼마라고? 26이니까 이건 확률이 2분의 1이네.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는 2분의 1을 곱하고, 그래서 0.13, 0.02. 그럼 답은 얼마? 0.14. 그래서 14%의 아들이 생명일 확률이다. 충분히 앞에 이 표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천천히 하면 나온다. 확률로 물어볼 수는 모르겠지만 확률이 시험 범위에 우리가 중학교 교육과정에 확률이 들어있나? 어디에 시점에 나오냐? 확률이 정확히?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3학년 2학기의 범위는 배제하고 시험을 내거든. 뭔 말이냐면 3학년 2학기는 안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에서 3학년 2학기 범위를 뭐 예를 들어서 원에서 뭐 어떤 특별한 정리를 써야만 접근한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삼각비를 만약에 문제를 냈다? 안 나온 이유가 그거야. 삼각비를 뭐 안 나온 이유는 어떤 학교는 그걸 안 배우고 면접 보러 오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3학년 2학기는 다 배제하거든? 내가 물어본 거야. 통계도 확률이 있으면 모르는데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사실은 안 한다. 문제로 누군가 배운 사람도 있지만 안 배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확률을 그래서 물어보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 이 정도는 생각을 좀 하고 풀어봤으면 좋겠다. 충분히 물어볼 만한 문제다 생각이 들어. 답은 그래서 근데 유사는 풀 시간이 없으니 또 넘어갈게. 유사는 숙제 똑같이 풀어오길 바래. 그다음 3번. 3번은 어디서 봤나? 혹시 3번 본 사람? 이거 어디서 배우지? 또 물리인가? 1번 그림은 됐고 2번 여기 그림부터 맥락이 있으니 요 그림부터 찾아내면 될 것 같고 혹시 이 그림으로부터 본 적 있나? 자, 같이 한번 또 물리 광학인가? 광학 물리 그림을 끌고 와서 또 이렇게 문제를 낸 거니까 물리에서 광학이 시험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나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있어 없어? 요거 있나? 없어? 없구나. 그럼 선행을 해야만이 나온 문제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겠네. 다만 이건 물어보면 1번은 대답할 수 있겠지. 어떻게? 요 길이의 비가 3K 1번 봐봐. 이 길이의 비가 K H 대 스몰 h의 비가 1대 3일 때 1대 3일 때 스몰 h가 뭐가 잘못됐는데? 모타가 아닌가? 응? 뭐요? 잘못 썼네. 그림상 보니까 1대 3이니까 이게 K고 이게 3K네요. 잘못 썼네요. 그럼 그림이 뭐 달라지겠지. 그럴 때 P와 Q를 F를 이용한 표현하시오라고 했으니 P하고 F로 표현해라. 자, 닮은 비네. 그래서 P. 그러면 닮은 비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요 부분, 요 놈 닮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씨. 자, 이렇게. 그래서 요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가 P, 여기가 Q. 그럼 P 대 Q도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H, 라지 H 대 스몰 h는, 라지 P 대 Q가 되나? 근데 이게 1대 3이니까, 뭐 Q도 그렇게 표현해. P 대 Q가 왜? 여기서 1대 3이라는데? 그래서 Q는 3P. 그래서 여기다가 이었으면 나오지 않을까? 계산해보면 나오겠지? 시작해볼까? 얼마 나오지? 배운 대로 하면 돼. Q 대신 3P분의 1은 F. 아직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광학을 배웠으면 쓰겠지만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얼마냐? 3P분의 4는 F 분의 1. 그래서 F, 3분의 F는 4분의 P. 비례식 K, T라고 둡시다. 그래서 비례상수 T니까, F는 3T, P는 4T. 3대 4가 되겠네. 그래서 F 대 P는 3대 4. 쓰면 되겠네. 자, 1번은 그렇게 쉽게 답을 구하지 않을까?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을 그림을 좀 올릴게요. 이해가 되죠? 1번은 그냥 시험에 나오면 이 자체를 알든 모르든 그냥 기본적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자, 중요한 거는, 자, 2번을 봅시다. 2번 같이 해보시나? 질문이 또 올라가죠. 화면을 좀 진하게 했으면.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 T장이 있으니까, T장 아니고 밑에 장 있지. 나는 안 나왔네, 화면에. 뭐요? 뒤에 장에 하나가 있네. 자, 실제 거리 P와 그 다음에 상거리 Q를 F로 표현해라. 초점거리 F인 볼록 렌즈에서 물체에서 도립실상까지. 도립실상, 이런 용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간에 그림 위에서 한 4, 5번째 중에 그런 게 있네요. 또한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은 물체가 초점 밖에 있으면 도립실상이 되고, 물체가 초점 안에 있을 때는 실물보다 큰 적립허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립허상, 적립실상 이런 가정은 F, 이 거리에 의해서 추가되는 요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F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상이 이쪽에 맺히거나 이쪽에 맺힐수록 이게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뜻이네. 그런 문제를 물리를 한 번도 안 배운 사람한테는 이 그림이 조금 불편한 그림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1번은 그냥 비례식이니까 간단하게 줘버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하는 정도로 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도립실상, 이건 지금 안에 있으니까 허상, 이렇게 밑에 이건 맺히니까 실상이 되겠네. 근데 넘어가면 이 자체가 안 보이겠지. 위로 올라면 안 떠이면 허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니? 그렇게 물어보는 내용인데 지금은 요거를 표현을 해서 1번을 나타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자, 초점거리 F인 볼록 렌즈에서 물체가 도립 실상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여기 P 더하기 Q가 여기서 씁시다. 이건 나타난 그림이야. 이 강으로, 역학으로 나타나니까 이 스몰 F, 그러니까 P 더하기 Q를 L이라고 하고 나타나는 거리. 그래서 이게 도립 실상. 물리에서 쓰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낼 리는 없을 것 같긴 하다. 그렇게 써놓고 보자. P 더하기 Q. 그래서 P 더하기 Q에, 근데 이제 앞에서는 P 더하기 Q인데 뭘 이용할 하나 해야 될 거는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이 F분의 1은 실상과 허상의 차이니까 이런 것은 만족하고 있다. 이건 본식, 주어진 식에서 만족한 거. 우리가 도립 실상은 요 상에서
상이 맺혀지는 것, 안 나오면 사라지게 되겠죠. 헐상은 안 쓸 것 같아.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P에서 Q를 더하는 게 도립 실상. 자, 한 문자로 통일하자. P하고 Q, 뭘 물어봤어? PQ의 요 거리가 최소일 때라고 했으니까 한 문자로 통일하면 P는 그대로 쓰시고 Q 대신에 자, 여기서 Q분의 1은 F분의 1 나중에 나오는데 예, 자, 그래서 FP분의 P-F 그래서 Q는 P-F분의 FP 그래서 Q는 P-F분의 PF 당연히 P의 길이가 도립 실상이니까 F보다 크다. 최소 거리. 그럼 무엇보다 크놨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최소 거리를 구하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래 이제 물리적 현상이니까 그렇다 친데 요걸 끄집어내는 게 이제 물리적 사실이고 이렇게 약속한 거고 여기서부터 넘어간 거는 최소값, 미니멈을 구하라는 뜻이거든. 그럼 보통 미니멈은 딱 떠올리는 게 뭐 어떻게든 우리가 요걸 좀 해야 되는데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즉수 절대부등식을 떠올릴 수 있느냐? 절대부등식을 떠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2차식이냐? 2차식.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 되냐? 2차식이 되면 뭐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제한된 영역에서 뭔가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건 3학년 1학기 과정이니까 충분히 거론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한된 영역,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뭔가 2차식에서 뭐 완전 제곱이 되느냐? 아니면 완전 제곱이 될 거냐? 아니면 뭔가 판별식 2차식이긴 한데 뭐 완전 그 다음에 제한된 영역이 있느냐? 이런 영역을 찾는데 뭐 이렇게 찾는 게 최대 최소 만약에 시험장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근데 1차식이야. 그러면 뭐 여기에서는 좀 다르긴 한데 완전 시작과 끝 꺾이는 점 이런 식으로 뭐 1차에 관한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추천인데 이건 2차식이면 완전 뭐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나온 게 기억나야 돼.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는데 요거는 그런 것들의 한 부분인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데 특히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제 여기서 2번 3번 안 보이고 1번만 보이네. 그러면 1번은 절대부등식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 합이 일정하냐? 곱이 일정하냐? 이게 떠올라야 돼. 아니면 나중에 좀 더 확장을 해서 제곱의 합이 일정하냐? 제곱의 합이 일정이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정이란 단어가 이런 문제 볼 때 떠올라야 돼. 그러면 안 보여.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2차는 아닐 것 같고 1차는 도덕이 분수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분해가 2차식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그래봤자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은 뭐 나름대로 변형을 해. 근데 이제 처음에 내가 이 문제 봤을 때 이렇게 보다가 변형을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f의 값이 변수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거하고 요것이 사라지게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거 만들고 이렇게 pf 이렇게. 그래서 이 처음에 왜 이런 파란색을 생각했냐면 요렇게 봤을 때 2차식은 안 갈 거고 우리가 앞으로 최소값을 구할 때 뭐 1차, 2차, 아직 3차는 이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이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이 2차식이 떠오르면 너무 좋은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게 안 떠올라. 그러면 부등식 중에 절대부등식이 아주 큰 답이야. 다만 절대부등식은 합이 일정하냐, 곱이 일정하냐, 제곱이 할 때 이 최소한 이 세 개는 질문해야 돼 머릿속에. 근데 누가 봐도 곱이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한 건 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바꿔봤단 말이야 처음에. 이렇게 바꾸면 F는 실질적으로 결정되니까 이렇게 하고 크거 나왔다 루트 2 P-F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떠올라? 산술기하가 떠올라서 나름대로 없어질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서 이거 제거하고 근데
P가 사라져? 안 사라지네? 사라지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와서 처음에 딱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없는 거를 분모를 없애는 게 내가 곱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했어. 사라져, 안 사라져? 요 놈이 안 사라져.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착안한 거야. 뭔가 절대부등식은 갈 것 같은데 안 사라져. 사라지면 참 좋은데. 그러면 F는 여기서 최소거리 P하고 뒤에 F의 관계니까 F는 살아있으니까 이건 좋아. F로 표현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요걸 보고 뭘 생각하냐? 다음 생각을 한 거야. P-F를 T로 치환을 해서 P를 F로 다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요 P-F를 T로 치환하면 본식이 P-F가 뭐요? T제, T 더하기 P-F고 또 F 하나 쓰겠지 이렇게. 이해된가? P를 P-, 그 다음에 더하기 T, 그 다음에 P를 한 문자로 P를 T로 다 바꿀 수 있잖아, F로. 그럼 뭐 나와? P를 T-F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F. 맞나? 그래서 맞지? 맞다고 해줘. 맞는 건데. 왜? P-F를 T 플러스 F. 요거 P. 그 다음 P-F를 T. 그 다음에 P를 똑같이. T 플러스 F. 됐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F 한번 남고, T분의 F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해놓고 보니까 봐봐. F, 나와, 안 나와? 그럼 요 놈이 곱이 일정하게 되네. F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맞는 거 아니야? 뭐가 사라져버린대. 뭐가 하나 사라져버렸어. 요거 F가 사라져버렸지. 이제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전개하면 T분의 T하고 F 하나 남고 T분의 F 제곱. 됐지? 다른 숫자로 바꾸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됐어? 그러면 F는 살아남고 F는 2개. 됐냐? 그 다음 T 더하기 T분의 F의 제곱. 됐냐? 그럼 뭐가 일정해? 곱이 일정하지? 곱이 일정해.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B 루트 곱이 일정. T 곱하기 T분의 F의 제곱. 그래서 없어지고. 그래서 2F 더하기 2F. 무엇보다 크나다? 4F.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뭐가 일정하냐? 요 놈하고 요 놈이 일정할 때야. 그래서 그러니까 요 놈이 일정되니까 이게 뭐라고 한다고? T. 이거 T라고 써. 이제 요 놈을 바꿨지. 그러니까 T랑 T분의 F의 제곱. 즉 T의 제곱은 F의 제곱. 따라서 T하고 뭐하고 같을 때요? F하고 같을 때. 자, T하고 F가 같을 때 최소값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T하고 F가 같대. T하고 F가 같대. 그러면 T가 F로 바꾸면 P는 뭘로 바뀌어? P는 2F가 되구나 이 말이야 이 말. 됐지? 그래서 실제 2번을 찾는 거는 어렵긴 한데 불가능하진 않아. 그래서 요 과정에서 한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치환을 해서 F는 살리고 PF를 죽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해. 이보다 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물리를 배우면 이렇게 풀게 될 것 같아. 근데 나오진 않아. 좀 어렵긴 한데 해볼 만한 문제 같아. 그래서 요것 중에서 나가는 과정을 한번 노트에다가 천천히 적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것들은 다 뭐야? 수학적 원리라기보다도 과학, 물리 이런 데서 끌고 오다 보니까 요것 저것 머릿속에 다 떠올라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나중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만 어떤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2차식에 대한 공통수학 2, 공통수학 실력 정석 보면 한 13장 정도에 뭐가 나와? 최대, 최소 단원이 나와. 그럼 반드시 공부해야 돼. 그런데 그 2차에 관련된 건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절대부등식을 공부해서 꼭 기억을 해두게. 절대부등식 단원은 한번 공부를 필히 해놔야 돼. 나중에 최대, 최소 할 때 써먹는, 그거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노가다 뛰어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상이다.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도, 그래서 문제 2번까지 좀 가긴 가야 되는데 1번만 일단 해보자. 문제 1번. 여기까지 됐냐? 그럼 이제 그 유사 문제는 문제 1번만 숙제야. 2번까지는 하지 말고. 그래서 유사 문제를 준 이유는 오늘 수업을 들은 걸 가지고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보면서 체크를 해주길 바라고. 쉽지 않지? 그 다음 또 봐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만 하면 시간이 휙 가버리네. 자, 유사 문제는 1번만 숙제해. 그래서 줬으니까 좀 근데 못 풀면은 나중에 다시 정리. 자, 오늘 좀 프린트물 잠깐 봐봐. 프린트물 먼저. 요거는 오늘 또 수업 중에 못 끝낼 거야. 프린트물 준 거 봐봐. 혹시 나중에 지금 오늘 이제 아직까지 내일까지인데 좀 내일까지 무조건 한 프롬프트 다 적어내야 되는데 못 적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 그런데 적어내기를 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거기에 자순서까지 다 확인해서 내가 그 적는 걸 확인하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암호 뭐 학교에서도 암호학 갖고 공부한 사람이 있고 뭐 이거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암호학의 구조거든. 뭐 이 암호를 어떻게 잡고 뭐 예를 들어 해라. 근데 이제 이 암호를 가지고 뭔가 그 수행평가를 한다든지 뭐 전람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발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이 암호문 가지고 뭔가 발표한 사람이 있으면 손. 그때 정수론을 가지고 했나? 정수론을 가지고 했다. 자, 그래서 이 암호문을 혹시라도, 그럼 너는 생기부에, 그러니까 자소서에 분명히 이번에 쓰라고 달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려면, 그리고 이것 갖고 문제를 내려면, 오늘 이것 갖고 부족해서 이 이후에, 그래서 수업이 좀 해야 되겠다 한 게, 오늘 목표는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2번은 괜찮고 3번은 버려도 나는 괜찮다. 3번은 버려도인데, 이 4번은 오늘 좀 프린트물이 목적이야. 자, 책 봐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종수론을 깔끔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최소한 뭘 알면 좋을까? 오늘 좀 프린트물은, 그래서 보조 프린트물로 넘어가자. 그거 말고 오늘 좀 두 번째 책. 유사 문제 말고 보조 프린트. 파일에다 해놔. 보조 프린트를 봐봐. 보이냐? 뭐라고 돼 있어? 보조 프린트물. 합동식 정기 이론이라고 돼 있어. 자, 요걸 문제를 낸데 요걸 모르면 노가다인데, 이 암호학을 풀기 위해서는 뭘 기본으로 하냐, 이런 것들이 있어 나중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써있네. 키를 고정하고 이렇게 쭉 했을 때 키가 3이야. 그리고 D는 4야. 그러면 키 번호를, 그러니까 숫자 n에 대하여 키 번호를 냈을 때 나오는 그걸 토탈 느낌표와 물음표까지 해서 28개니까 29로 나눈 나머지를 표출하려고 해. 29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n의 k를 29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26에다가 27, 28 붙여가지고 29개. 자, 뭔 의미냐면 D가 4니까 4. D가 4니까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은 29로 나눈 나머지가 어디냐? 그러면 얼마 나오지? 6이 돼. 너 이걸 6을 찾아야 돼. 그러면 6이 되면 6이 얼마야? 6이니까 F로 가는구나. 그래서 D를 F로 바꿔라. 이 뜻이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 문자 3개를 4개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산이면 진산 숫자 주고 이 성질로 숫자를 바꿔라. 그럼 뭐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걸 시험에 내. 이걸 내. 이거는 안전하게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소스야. 그래서 진산이든 인천이든 숫자 한 5개 주고 이런 암호학을 걸어서 어떤 숫자는 어디로 가고 어떤 숫자는 어디로 가서 그 숫자를 적어라. 가장 보편적이고 빠지지 않고 거론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4의 3제곱을 29로 나눈 나머지를 빨리 찾는 게 뭐냐? 이걸 하려다 보니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걸 찾는데 노가다 띄어서 하는 방법이 기본이야. 기본 노가다. 근데 문제는